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해당 부서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익증 브랜드 육성 팀장입니다. 김혜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용석 스마트원의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이쪽 일반 현황부터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4쪽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총 26건 중 핵심 6건, 공약 1건, 신규 사업 1건으로 핵심 및 공약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1인 농가는 60만 원,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 원을 부안사랑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9,404농가에 대해 46억 6,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6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총 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확대시켜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경관직불제 사업과 11쪽 농촌 인력 안정적 확보 등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핵심 사업만 이렇게 하셔요. 예. 12쪽 부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보급종자 생산 장려금과 RPC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100헥타에 사업비 12억 2,900만 원이며 계약재배 농가 전체 교육과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9,2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면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 6천만 원으로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며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설 장비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늘, 양파, 냉해 피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10헥타에 총 사업비 1억 3,200만 원으로 고정핀을 포함한 냉해 피해 방지용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 원예 현대화입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억 500만 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득품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장목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3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보험료를 정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현재 자부담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농가부담률 0%를 달성하였으며 자기부담 비율 인하 시 국비 보조율 삭감이 되어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및 농협 손해보험에 추가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6건 중 완료 6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진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우리 천년도 솜씨 생산단지 그 품종 있죠. 내년에 어떤 걸로 갑니까? 지금 신동진 그대로 신동진 그대로 유지를 갑니까? 합니다. 신동진에 언제까지 신동진으로 갑니까?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신동진에 대한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보급종에 대한 공급 중단을 처리했기 때문에 신동진으로 계속할 것 같습니다. 신동진 계속 한다. 저희 신동진이 상당히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병충이 약해가지고 도일병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신품종 개발을 했더라고요. 종자를 새총무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그런 종자 그 병충해 강하고 도복도 없고 하는 그 종자 개발을 안 넣은 건가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지금 종자를 개발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금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안군에서는 어떤 걸로 하려고 좀 시범 그 재배를 하는 종자가 품종이? 현재까지는 지금 신동진으로 그대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농가들의 RPC에 좀 의향을 들어서 저기 전라남도도 그 신동진을 많이 했죠. 예, 고원 같은데 해남 쪽에 많이 했었는데 병충해 약하고 상당히 피해가 1년 해마다 있으니까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이제 새총무로 하기로 해가지고 새총무 보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게 그럼 그 수확도 좋고 그 미질도 좋고 해가지고 그런 종자들을 많이 그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부안군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지금 신동진 1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신동진 1이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참동진 했다가 참동진은 또 수확이 안 떨어진다 해서 참동진을 지금 실패한 걸로 해가지고 신동진 1이라고 지금 해서 또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동진 자체는 그 병충해는 그렇게 강하다고는 보지 않거든. 미질은 졸랑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도 그 농가들이 상당히 뭐 좋은 품종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공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 또 시범재배해서 정말 소득이 좋으면 그런 것들로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동종 협의 때 그런 것도 해서 품종을 어떤 품종이 좋은가도 해가지고 상당히 뭐 농약도 한 번 주고도 수확을 했는데 그 신동지보다 많이 나왔다는 표도 있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 올해 깨시무늬 같은 거 있는데 깨시무늬 같은 거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품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업무보고 보면 13쪽에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 그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그 가루쌀 전라북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루쌀 적극 지원해가고 가루쌀 장려를 했잖아요. 예. 그 내년에는 가루쌀 면적을 상당히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가루쌀에 대한 부분들은 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쌀 생산 조정제하고 맞물려서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가루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루쌀에 대한 부분은 또 특히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기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면적 축소가 예.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면적 축소는 불가피하게 좀 일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루쌀은 식량 주권 상징으로 그 대체 작목으로 최고 좋은 품종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많이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해 줄 때 그뭐 무상으로 장비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예. 7대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안군에 607헥타를 그 가루쌀을 하고 있어요. 그
전국적으로 가로수살의 재배 면적이 한 절반 정도가 부안에서 한다고 보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정도로 한다고 지금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가로수살 축소라면 이분들이 가로수살을 하기 위해서 건조장 시설을 했죠. 예. 건조기는. 예. 그럼 육미장 시설을 다 만들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 가로수살을 안 하면 육미장 시설은 건조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이분들이 전부 다 융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융자에서 지금 한 것인데 가로수살을 안 하면 그 건조 시설에서 말릴 수 있는 건조 시설도 말려야 하는 이게 건조를 해야 하잖아요, 가로수살은. 예. 바로.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 일반 벼를 하면 산물벼로 받아보기 되기 때문에 건조 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런 이런 사람들의 그 피해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가로수살을 현재 8,000헥타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한 500헥타 정도를 지금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영농이 이제 바로 끝나면 내년 영농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예, 예. 해야 하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어느 정도 이게 그것이 좀 명확히 작년만큼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외국인이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려고 시설을 했잖아요. 시설을.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만큼의 607헥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건조기라든가 육미장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는 하우스용은 안 되잖아요. 가로수살은. 바닥용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바닥 육미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돈을 사가지고. 그럼 육미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중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희생신청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시설 장비적인 부분이 축소지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아니 부분은 그게 유지될 수 당연히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이제 시설 장비 같은 것도 이제 축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1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가공시설 지원은 하나도 없죠. 현재 가공시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가로수살은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공시설 지원은 전혀 없고 이 생산만 하려면 이건 팔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량 수매를 했는데 창고에 차 있으니까 생산량의 10%도 가공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양을 줄인다는 그런 대책이잖아요. 지금요. 그게 그 가공이 돼서 팔리면은 계속 수매를 할 것인데 가공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소비 촉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50% 축소한다면 농민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그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25년도에 농작물 재보험을 100%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는 100% 가능한가요? 현재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 공약 사업인가는 몰라도 100% 군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말씀을 각 읍면마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26년도에는 100%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천년 솜씨에 대해서 잠깐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동진 1호가 정업은 당풍 민호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 부안군도 천년 솜씨를 꼭 신동진 말고도 신동진 1호를 지금 개발해갖고 올해 지금 농가들이 많이 했는가 비도만요. 예. 그거 같이 통해서 신동진이나 신동진 1호가 천년의 솜씨로 갈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천연의 솜씨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근데 뭐 부분이 있다면 신동진이나 반영하겠습니다. 신동진 이루나 뭐 밥맛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은 예. 천년의 솜씨로 같이 가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농가들과 RBC하고 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럼 현재 우리 군의 천년의 솜씨는 1,100헥타인데 예. 신동지 벼는 우리 군에 몇 헥타 정도 하는가요? 전체 면적에 전체 면적에 저희가 한 4,600에 대해서 5,500 사이 정도 이렇게 4,600헥타. 예. 우리 군 전체 면적이 몇 헥타요? 보통 직불제로 나가는 걸로 따지면 한 9,000헥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00헥타에서 4,600헥타. 예. 이거 9,000헥타 정도 50%가 되고요. 넘는 그 신동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농업정책과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천년의 신동진이 중단된 이유기에서 지금은 또 부활이 있다는 그 신문 내용도 보셨죠? 예. 그래 좋은 그 소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농업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정원과나 농업정책 기술센터나 밭작물 그 소각 문제 때문에 폐쇄를 하는 지원이 하고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화재 위험 때문에. 예. 근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세 개 과에 같이 합병해서 폐쇄 그 작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뭐 과배를 할 것이 아니라 세 개 과가 똑같이 해서 방 국민이 불러치 말고 폐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정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좀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 과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하는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영기 의원님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셔가지고 제 생각은 사업을 똑같은 했습니다. 맥락인데도 산림정원과서도 폐쇄 사업이지 기술센터에서도 하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그걸 좀 세 개 과가 합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한번 검토 한번 협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드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서류 제출 행감 자료 1191쪽을 보면은 농업 분야 공익 직불금 지급 및 환수 현황에 대해 있죠. 예. 지금 공익 직불금 환수 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한 건수가 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그 환수 현황이 35건이 지금 환수 고지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건들이 현재 환수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고지만 앞둔 단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7건에 대한 1,857만 2천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수 고지 예정이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환수된 금액만 해도 약 7천만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23년도에 46건, 24년도에도 28건, 25년도에는 현재 18건에 그 더해서 지금 환수 예정까지 환수 예정 35건까지 합치면 올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환수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환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뭐죠? 뭐 저희 이 환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저희들이 그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한 이후에 농지 전용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의 부재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착오에 의해서 부정 수급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환수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사후 그 환수 조치 이전에 그 사전 검증 그렇죠. 사전 검증 단계가 그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환수 위에도 또 자격정지나 또 어떤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고의적인 부정 수급도 그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 현장을 보면 또 농민들이 제도나 또 신청 요건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착오로 잘못 신청했다가 부정 수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그 읍면 단계에서 좀 사전 검증이나 관련 그 부서 간 협업만 조금 더 그 촘촘히 이루어지면 이런 그 부정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그 관리라든가 이런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그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들은 공문에다 명시를 해서 필히 공유,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잘 몰라서 그 해당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내를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난번에 그 농업인 단체 간담회가 그 농업용 유료 조장 탱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농업용 면세율을 좀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 보관하기 위해서는 자체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안군을 그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 농업용 그 유류 저장 탱크를 지원하거나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안군 농업용 그 사업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군 보조 50%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이렇게 시행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그 간담회에서 그 의견이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1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필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협 면세유 지원 사업을 최근 3년간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금액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 5년도는 한 필요로 보면 반절로 줄어든 것 같아요.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 2023년도에 그 환율이라든지 원자재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되면서 그 농식품부하고 또 면세유 같은 경우는 도비부조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그 원대적으로 이렇게 원상적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3년도 그러면 뭐 22년도나 아니면 21년도에는 지금 수준이었다라고 알아들어도 되겠죠? 예. 그러면 농업 면세유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때 당시에 기름값이 많이 뛰었던가요? 예. 유가 환율이라든지 유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나 보면 그 올 초에 제일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지원책은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재부에서 유류세에 대한 그 세금을 지원하는 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그 영농하는데 뭐
부담이 덜 되게 이렇게 비료 지원도 해주고 면세에도 지원을 해주지만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그 개별 근로자 예, 농촌인이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인력난인데 그래서 그 대안을 좀 외국인 개별 근로자를 지금 모셔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농촌 인력 중개센터가 6개소 있는데 현재 여기 개별 근로자 공공형 개별 근로자는 남부안 농협만 하는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개소는 그건 국내인만 해당이. 국내 인력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반농협이 49명. 그러면 지금 그 이탈자가 공공형 일자리에서 발생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형에서도 발생했는가요? 농가형에서도 일부는 있는데요. 그 지금 공공형에서는 11명은 공공형이에요, 다? 예, 그렇습니다. 이탈자가? 예, 남자 7명, 여자 4명. 예. 여기는 전혀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올 때 비자가 뭐였죠? 이 사람들이 F28. F28? 예, 계절 근로자용 28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추방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11명이 지금 국내에 머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올해 지금 2번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49명이 입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1차로 19명, 2차 30명에서 49명이 입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올해 이탈자가 11명 정도 발생을 이게 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적이 11명이 아니고? 예, 그러면 2024년대도 3명이 발생했었는데 그럼 총 14명이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와 25년도에 이게 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계절 근로가 끝나면 본국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입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형이 올해 298명이 입국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한 것은 387명이었는데 예, 나머지 저기는 왜 입국이 못 온 것이죠? 농가들이 좀 원하지 않는 부분들 신청은 하고 예.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편차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공공형 일자리 법무부에서 배정받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남부안농협이 50명이 올해 배정했는데 내년에 한 20명 정도 증원을 할 계획이고요. 하사하고 개화해서 추가로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에서 그 추가되는 이런만큼의 인력 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공모기 때문에 네. 심사를 받아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2번 정도 전북도에 출장을 해서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의향을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정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는 현재 베트남하고 라오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MOU 체결할 나라는 없어요? 지금 현재 3개소를 지금 방글라데시하고요. 네. 저희가 몽골하고 베트남의 다른 지역을 지금 다른 성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에 오는 거예요? 다른 저기서 하는 거예요? 베트남만 다른 성이고요. 나라로는 방글라데시하고 몽골은 신규입니다. 신규.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들이 이제 물론 그게 그쪽에 공인되어 있는 중개센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농가들이 요구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그 부안군으로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 얼마나 돼요? 지금 들은 부분으로는 한 3개국에서 4개국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 나라 이름은?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게 진행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탈자가 좀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요 근래에 이제 그게 해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이제 한 내년 정도면 충분히 MOU를 맺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국화되면 개들굴자를 데려올 수 있는 나라가 다국화되면은 좀 더 우리한테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또 수월한 반면에 네. 관리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어떤 관리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소통 문제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면밀히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농가형은 그 개들근로자를 데려올 때 기본적인 언어 교육 안 하고 오는가요? 공부용만 오는가요? 학원은 오는데요. 네. 학원은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조금 저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언어 소통이 좀 요새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농가 법인이나 영농 그 조합이나 법인에서도 그 개들근로자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예. 그러면 그 요구하는 그 인력의 몇 %나 충족이 가능해요? 보통 뭐 농가나 법인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정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9명 한 법인당 예, 법인이나 농가당. 농가가 예, 법인이나 농가 똑같아요 9명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신청 자격은 농가는 그냥 그 농촌형으로 데려올 거고 예. 법인이 문제 아니겠어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똑같습니다. 그냥 농가형하고 9명.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이탈자가 적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부여되면 최대 이제 14명까지 최대 14명까지. 예, 가능하고요. 그러면 견혼 이민자는 4촌 이내로 그대로 조속들어온가요? 전에 2촌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던데 그대로 4촌 이내예요? 내년에는 2촌 이내로 하향이 될 것이 확정이 됐고요. 내년에? 다만 올해까지 기존에 했던 것은 4촌이 유지가 됩니다. 입부했어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예, 것도 그건 유지가 되고요. 기존에 여기서 근로했던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4촌 이내도 가능하다. 이게 예. 신규만 2촌 이내로 예, 제한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 초청 그 개들근로자의 그 국내 입국이 좀 까다롭고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촌으로 이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농가가 일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항상 우리가 개들근로자를 와도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할 때도 이제는 거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부담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임금 단가 조정은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반이 돼야 된다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민간인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풀이할 숙제가 많은데 어떤 내년에도 농가들이 인력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인력의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행정에서 감안해서 좀 조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예. 올해 정말로 이상 기후에 따른 벼, 가스 어머니병, 논콩, 배추, 무 등 농업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 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안서림신문이 운영하는 부안방송 프로그램은 부안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